오늘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재개발 빌라를 보러 왔습니다. 이 관악구는요, 이 서울에서 다른 지역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신림동이요, 엄청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물건이요, 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진행하는 신림 5구역인데요. 자, 이 서울에서 소액으로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 이 재개발 때문에 서울 전역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진짜 1억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제 몇 안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서울은요, 앞으로 약 4년 동안 이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수급 구조상 이 아파트 가격은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아파트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 안 되고요. 대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은요, 오히려 아파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어도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손 놓고 포기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이 유일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재개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재개발 물건은 빌라를 보러 갈 거긴 하지만 빌라의 물건 자체가 아니라 이런 입주권, 즉 권리를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의 가치, 그리고 미래의 권리를 선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개발은 절대 감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정확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보셔야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아무 물건이나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신림 5구역에 있는 빌라를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 신림 5구역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진행한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네. 여기에 3,94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보이시는 빌라 단지들 보이세요? 1970년대에 이런 주택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55년이 됐죠. 그렇다 보니 굉장히 오래된 빌라들, 단독주택들 보이시죠? 네. 노후도가 74%예요.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동안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 제일 위에랑 이 가장 낮은 데까지 이 고도차가 60m예요. 60m. 네, 그럼 여기다 어떤 기반 시설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구역 안에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의 비율이 72%예요. 용적률의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자, 이 5구역 안에서 21년도에 민간 재개발 사업도 추진을 했었고 22년도에 공공 재개발 사업도 추진을 했는데 모두 탈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22년 12월에 신속통합기획 2차로 선정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은 모두 다 했고요. 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 2반을 위해서 동률 65% 다 받았고 지금은 서울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계획안을 보니까 용도 상향에 대한 계획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 구릉지를 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니까요. 해서 순환 도로에 대한 계획안도 담아져 있어요. 그동안 이 재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이 두 가지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재개발은 충분히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재개발의 어떤 사업성을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입지요. 맞아요. 입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신림동 하면 뭐가 생각나요? 원룸 다가구가 생각이 나죠. 예. 왜냐면 여기 1인 가구 비중이 60%가 넘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근데 여길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서 그래요. 그쵸, 2호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바로 보시면 서원역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걸어가면 신림역이 있어요. 신림역에서 지하철 타면 어디 가요? 강남이요. 강남 20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이 서원역은요, 신림선이거든요. 네. 신림선은 어디 가요? 여의도 갑니다. 13분이면 가요. 사실상 저평가되어 왔긴 했지만 실제로 강남 접근성과 여의도 접근성, 그리고 이 신림선은 2호선, 7호선, 1호선, 9호선 다 연결되면서 다른 일자리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입지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인프라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좀 번잡하죠? 네. 우리 신림 5구역 일대 보시면 상가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밀접한 상가들은 많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뭐가 있다라고 했죠? 신림역이 있다라고 했죠? 아, 네네. 왜 신림역은요, 상가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죠. 그쵸. 먹거리, 놀거리, 카페에서 다 있어요, 병원까지. 네. 그리고 실제로 신림선의 유동인구가 거의 서울에서 탑3 안에 들 거예요. 사람들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3,9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 인프라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림 5구역 바로 옆에 또 신림 초등학교가 있어요. 아, 아파트가 들어선다 바로 옆에 뭐가 생겨요? 초등학교. 초품화가 되는 거죠. 초품화 아파트는요, 어쨌든 아파트 가치 상승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원역이 신림선이잖아요. 네. 여기서 두 정거장만 가면 관악산역이 있어요. 관악산역에는 뭐가 있어요? 서울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네. 좀 공부를 좀 한다, 그리고 대학교를 서울대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적합한 입지죠. 뭐 요즘 서울대 가기 좀 어때요? 쉬운가요? 아, 제가 서울대를 안 나와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프라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사업성이 나오는지 여부죠. 네. 자, 초기 단계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토지 등 소유자 대비해서 얼마나 분양하느냐, 네. 그리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2,604명, 그리고 분양하는 세대는 3,947세대. 배수로 따지면 딱 1.5배 나오거든요. 네. 이 정도면 사업성은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주변 아파트 가격 비교할 게 좀 많진 않긴 해요. 근데 여기 신림 5구역 넘어서 아파트가 하나 좀 보이는데 굉장히 언덕 위에 있죠. 네. 저희가 신림 현대예요. 근데 저기도 아파트가 32년이 넘었어요. 와.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래서 새로 신축이 생길 아파트랑 가격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저기 있는 아파트마저도 이제 가격이 8억 5천 최근에 거래가 됐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9억이 넘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와보세요. 이제 저쪽 서운역을 한참 넘어서 아파트 이편한 세상 보이세요? 네. 저희가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거든요. 저기도 재개발로 아파트가 올라갔어요. 2019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저 아파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마저도 지금 1년 사이에 2, 3억은 올랐습니다. 와. 최근에 14억에 거래가 됐고 나와 있는 매물들은 다 15억 이상으로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저 이편한 세상보다 더 좋은 입지에 3,9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우리 진짜 많이 양보를 해도 얼마 하겠어요? 15. 지금 시기로도 15억이 넘어가고요. 네. 입주 시기도 20억 되죠. 20억 넘어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관악구에 20억 아파트가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어디까지나 옛날 신림동 이미지를 봐서 그래요. 이런 이미지를 보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죠. 그쵸. 그리고 사실 이 관악구가 서울에서 급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5급지 중에 4급지예요. 낮긴 그리고 이 2호선 봉천역 아래로는 또 급지로 따져주지도 않아요.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겠죠. 여기 일대가요, 신림 5구역만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대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좀 바뀔 거예요. 신림 5구역 바로 옆에 6구역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5구역 바로 옆으로 가면 서울대 벤처타운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또 신림 1구역입니다. 신림 1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났죠. 관천하고 이주 철거하면 돼요. 속도가 빠르고요. 구역 바로 위쪽으로는요, 신림 2구역입니다. 거기는 이미 이주했어요. 곧 이제 철거하고 착공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통합적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신축 아파트 단지에 어떤 균질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일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재개발은요, 단순하게 새로운 집을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정체성 자체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서울에서 4급지로 낮게 평가가 됐지만 여기 아파트가 다 들어선다고 생각해봐요. 와. 새롭게 평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20억 아파트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 재개발 물건 볼 때는 입주권이 나오느냐, 이런 사업성이 나오느냐 여부도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게 뭐예요? 임차를 맞추는데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아. 임차 맞추기 어렵고 보증금 높이기 어렵고 공실률 난다라고 하면 나한테 묶이는 돈이 엄청 많아지겠죠.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지금 도림천을 건너고 있는데 네. 서원역이 이쪽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쪽. 그리고
오늘 물건까지는 도림천 다리만 하나 건너서 올라가면 되거든요. 4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여기까지요? 네. 자, 서원역에서 4분 거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장점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점이 가까운 것도 가까운 거지만 평지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엄청난 언덕들 보이죠? 고도차 60m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물건의 장점은요, 이 언덕을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바로 오른쪽으로 돌면 오늘 물건이 있어요. 아, 초입이에요? 네. 오. 그럼 어때요? 언덕이 거의 없죠.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물건이 태경빌입니다. 주변 다 구축인데 그쵸? 저 깨끗해요. 여기 주변 보셔.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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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여기도 붉은색, 붉은색인데 오늘 물건은 어때요? 돋보이죠? 5년 차 된 준시축 빌라예요. 여기가 노후도 비율이 74%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본 30년은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와중에 이 5년 차 된 준시축 빌라는 주변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시 맞추기 어떠겠어요? 쉽죠? 쉽겠죠. 그리고 뭐 입지는 이미 좀 설명드렸어요. 주변에 서원역 역세권이고 신림역 가기도 편하고요. 신림역도 걸어보면 한 10분 정도면 가요. 그쵸. 일자리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뭐 임차 맞추는데 전혀 문제 없고 우리 도림천 아까 잠깐 건넜는데 어때요? 자전거 타기, 러닝하기 좀 너무 편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두 정거장만 가면 뭐가 있어요? 관악산역이 있죠? 등산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긴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막 돈 들이면서 엄청 비싼 운동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제 주변에 부자이신 분들 보면 러닝이나 등산, 자전거 좋아하시지 다른 거 안 하시더라고요. 얘기가 잠깐 샜지만 어쨌든 이런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 맞추기는 어렵지 않고 공실날 확률도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 전체 14개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투룸 비중이 많다 보니까 세대당 한 대 주차는 지금 나와요. 총 7대 주차가 부족한 게 단점일 수는 있지만 또 투룸에 사시는 분들은 차가 없으신 경우도 많거든요. 자, 우선 오늘 물건 정보 보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정확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빌라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지권은 5.7평이고 건물 면적은 8.9평, 투룸이겠죠? 감정가는 3억 2,900에 나왔고요. 현재 한 번 유찰된 가격으로 2억 6,320만 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좀 보시면요. 23년 8월 1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정한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고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현재 선순위 임차인 이 땡땡님이 있으시긴 하거든요. 근데 허그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현재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나간 상태예요. 그리고 이 보증금에 대한 채권은 우리 허그에게 양도를 했겠죠. 근데 이 허그가 대항력을 또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조건 변경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권리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물건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임차인이 한 분 더 계세요. 안땡땡님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은 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나 우리 현장 임장 조사할 때 명도 난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깔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소유자의 지인일 수도 있죠. 네. 마저 좀 살펴보시죠. 오늘 물건이 403호가 나왔어요. 네. 이 주차장은 지하 1층으로 보시면 돼요. 오. 그리고 그 위가 1층. 그리고 오늘 물건은 4층이기 때문에 탑층은 아니고 저기 4층이에요. 아. 약간 단점은 있네요. 네. 이쪽이 동쪽이다 보니까 북동향에 있어요. 아침에 약간의 햇빛은 받겠으나 낮 시간에 대부분은 햇볕은 좀 받기 어려운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옆에 건물들을 봤을 때 시야는 좀 뻥 뚫려 있어요. 조향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조망은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깜빡할 뻔했어요. 어떤 거요? 임차인 맞춰주고 뭐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입주권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 조합 설립 전에 우리 반드시 확인할 게 있죠. 네. 권리 산정 기준일. 오늘 신속통합기획 물건 우리 2차에 선정됐었거든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22년 1월 26일이에요. 근데 오늘 물건은 20년 5월 8일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권 받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허가받지 않은 물건인 것 같아요. 아마 근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지하 1층에도 누가 거주를 하고 있고 오늘 물건은 403호. 아, 깨끗하네요. 네, 우편물이 하나 딱 있어요.
소유자 귀중으로 되어 있네요. 법률사무소에서 보냈습니다. 네. 자, 이렇다라고 하면 누군가 현재 거주를 하고 우편물을 계속 좀 수거하고 있는 중이죠. 그쵸. 그래서 만나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들어오면 굉장히 높습니다. CCTV나 이것도 9채널로 굉장히 잘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 보시면 현재 층수가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 엘리베이터를 열어보면 크기 나쁘지 않습니다. 5층까지 되어 있고요.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요? 계단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그럼 관리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네. 한 층만 더 위로 올라가 보시죠. 확실히 5년밖에 좀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새 거긴 한데, 잠시만요. 이게 누수 흔적이긴 한데, 그러네요. 이게 되게 심하네요. 상가 쪽에서 뭐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관리업체가 있으면 좀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왜? 영림 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 올라오면 1호, 2호, 3호 라인 4층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 1층들은 단독 테라스들이 있어요. 어차피 동일한 구조니까 4층까지 편하게 한번 타고 올라가 보시죠. 네. 오늘 건 이제 403호고요. 확실히 사람이 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아마 강아지를 키우신 분일 수도 있어요. 이제 5층으로 올라오니까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여기 이제 동일한 구조는 아니고 그러네요. 2개 호실만 현재 남아있고 옥상 짐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이죠? 네. 내부가 좀 좁을 수도 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방수 페인트 칠하고 추가 공사 한 거 같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땜질 정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관리가 막 매끄럽진 않은데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하고는. 그리고 바로 아래층이 5층 라인이고 5층도 개인 테라스가 있네요. 그 아래층이 오늘 물건 403호예요. 아. 그래서 403호에서 보이는 뷰가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 도림천도 어느 정도 좀 보이고요. 나쁘지 않죠. 현황도 보니까 그래도 확장형 발코니가 있어서 실제 면적은 한 11평 내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룸 구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입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403호에 방문을 하셔서 내부 구조를 좀 보시고 그리고 우리 명도의 난이도도 미리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세 파악하러 가기 전에 오늘 물건이 신속통합 기획 내에 있잖아요. 네. 재개발 물건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까지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자, 서울 전역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빌라는 아니긴 하죠. 네. 근데 신속통합 기획 내에 있는 물건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 말은 일반 거래로 이런 물건들을 살려고 하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부동산 사장님이 반드시 먼저 물어보죠. 주택임대사업자 할 거냐? 네. 왜냐면 그거 통하지 않고서는 사기가 어렵죠. 근데 이 경매는 이런 조건들을 무시하고 주택이 100개 있어도 신속통합 기획 내에 있는 물건들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분들도 경매로는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경매로 취득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엑시트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내놓을 때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은 반드시 그 조건이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 신속통합 기획 내 물건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내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엑시트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원래 신통은요, 아파트 받을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 우리 부동산은 중간에 사고팔고 해서 돈 버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기는 시장이 바로 부동산인 거예요. 가능한 아파트 받을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고, 근데 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나는 중간에 한 5억 정도 올랐을 때, 한 7억 정도 올랐을 때 중간에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오늘 주임사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이야기가 또 딴 데로 셀 수 있으니 네. 그건 추후에 제가 영상으로 별도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부동산도 들려보시고 시세도 한번 파악해 보시죠. 네. 아마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지금 재개발 구역도요, 움직임들이 있어요. 네. 작년에 왔을 때와는 확연하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늘 물건처럼 5년밖에 안 된 준시중 물건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노후도가 심한 물건들이라 보증금을 높게 설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갭이 큽니다. 지금 이 신림 5구역 최소 2억 보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어서 제가 지금 실거래를 좀 확인을 했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1억대 물건들이 있었어요. 1억 초반대, 1억 5천 이하로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것들 보니까요 갭이 거의 2억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와. 2억 아니면 2억 천. 왜냐면 물건들이 93년도, 91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높게 세팅하기 좀 어렵죠. 일부 월세는 좀 받을 수 있는데 해봤자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이 그나마 준신축이 2015년 2층 8.9평 거의 컨디션이 비슷한 물건인데 5년 정도 더 오래된 거거든요. 네. 근데 매매가가 3억 5천이에요. 와. 근데 이게 전세가 1억 5천밖에 안 맞춰지거든요. 그럼 이것도 갭 2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와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래도 3억 2천, 3억 5천의 매도가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제가 전세랑 계산을 해보니까 갭이 딱 2억 나와요. 그나마 지금 마지막에 돈 부동산에서 받은 지금 물건은 매매가 2억 9천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보증금이 1억, 이게 10만 원 맞춰줘요. 그럼 여기도 지금 갭이 1억 9천이에요. 그러면 오늘 물건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연식이나 뭐 전세 맞춰지는 거랑 그리고 공시가랑 비교해서 맞춰주면 시세가 거의 4억 나옵니다. 4억 넘어갈 것 같은데요. 왜냐면 공시 가격이 1억 8,200이에요. 네. 그럼 전세가 2억 2천까지는 맞춰지거든요.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당시 전세 사기 사태가 굉장히 좀 강력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빌라는 전세 안 들어가고 월세를 많이 찾았죠. 근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전세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 2천이면 충분히 전세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물건 예를 들어 뭐 3억에 낙찰을 받는다. 우리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맞춰진다라고 하면 8천이잖아요. 세금 이것저것 다 해도요. 뭐 일부 손댄다라고 하더라도 내 투자금이 1억이 안 들어가는 거죠. 와, 서울에서 지금 재개발 물건 하는데 1억 미만으로 들어간다? 이런 기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네. 근데 이것도 입찰할 때는 재연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안 그래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규제 지역이다 보니 대출이 안 되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네. 궁극적으로 내 투자금이 1억 미만으로 묶일 수 있긴 하지만 최초에 필요한 현금은 입찰할 금액은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신림 5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진행하는 준신축 빌라를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 관악구 신림동은요, 서울에서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낮게 평가가 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어요. 신림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요. 아파트의 균질성이 생기면서 새롭게 서울에서 재평가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내가 들어오려고 하면 어때요? 내 투자금이 엄청나게 들죠. 그때 가서는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물건은요, 뭔가 진행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해요. 특히 오늘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이 재개발 구역 안에서 5년밖에 안 된 준신축이고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 전세도 높게 세팅이 가능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서울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재개발 물건을 시작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물건은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기준을 보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이렇게 소액으로도 내 미래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물건을 만나게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재개발 물건은요, 현재의 작은 용기로 미래에 큰 수익을 얻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언젠가 뭐 좋은 기회가 오겠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들은 기다린다라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움직이셔야 이 기회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계속 이 서울 재개발 물건 임장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이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은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액이신 분들도 언젠간 이 서울의 괜찮은 입지에 이 신축 아파트 받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